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단일화 제안 후에 그 당원 빈소에 윤석열 후보가 조문차 찾았는데 한 20여 분간 독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단일화에 대한 돌파구 대화가 있었을까요? 뭐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건 정당 간의 도리로서 이렇게 조문하는 형식으로만 대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 후 지지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끝까지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안철수 후보 본인이야 지금 대권을 사실상 세 번째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가장 잘 담아내는 방법은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네. 지지 선언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최근에 또 국민의당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첫날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호남 득표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득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2012년에 저희가 경남에서 양자구도로 붙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60% 초중반의 득표를 얻었거든요. 63.12%.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5% 이상, 그러니까 70% 가까운 득표율을 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쉬운 목표치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서 네. 지역 발전에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뒤어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구 유세에서 홍준표 의원과 함께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팀 가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팀 구성이 이제 다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사실 저희 당 내에 있는 그 경선에 뛰었던 주자들 전부 활발히 참여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 그분들도 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실현할 주체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을 다 모아서 저희가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면을 보강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또 대중적인 유세나 이런 것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됐는데 물론 기자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뭐 언론인에게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국민이 특정 시점에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는 뭐 평생 동안 검사로서 공정한 수사를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 있었던 문제라 할지라도 다음 정권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한 것뿐입니다. 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성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네. 혹시라도 정권에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문제였는데 네.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인기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립처럼 치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이건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고 예. 청와대도 전 여기서 아주 정중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연소 당 대표로서 젊은 층의 기대감을 한껏 받으면서 지난해 6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250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뭐 짧은 영상을 네. 제작해서 젊은 층과 소통을 하시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경남 청년들을 위한 핵심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남에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유치가 필요하고 특히 사천에 이제 카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우주청 성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 산업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고 창원에 우리나라 발전을 이끄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슬슬 이제 그 산업의 쇠퇴가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되었던 어떤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바로잡아서 저기 신한울 원전 3, 4호기 바로 재개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창원이 이런 어떤 기계 산업의 중심으로 네. 다시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경남 전반에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향유할 만한 문화 같은 것들도 또 문화시설 같은 것도 확충하고요. 사실 광주에서 최근에 저희가 복합 쇼핑몰 문제를 가지고 네. 이제 민주당과 맞서고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창원에서도 그 스타필드 관련 문제를 해가지고 이 민심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서 향유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다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지역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상대편 후보는 지금 수도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역 소멸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 분권과 이 소멸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교육 환경이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생존 환경에 있어가지고 지방이 자꾸 불리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유학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산업과 대학의 연계라든지 특성화된 학과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는 것이고 결국 이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각종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인프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네. 원전, 특히 저희가 최근에 SMR이라고 하는 중소형 원자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방의 비교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 육성하는 예.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민심을 좀 읽고 실천할 수 있는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